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4.6%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월요일날 시장이 폭락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움직일 때 제가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움직이면 당연히 하이닉스까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등락폭을 보면 월요일날 등락폭이 7% 하락, 7% 하락. 즉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도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도 덜 빠졌죠. 무슨 얘기냐? 시장의 주도주다. 자, 그러면 왜 하락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됐으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거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계좌 인증을 다 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했어요. 그 매도를 한 이유,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한 이유가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올랐어야 되는데 안 올랐습니다. 약간 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매주 주말에 이란과의 무언가 문제가 항상 주말마다 터지다 보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2%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무언가 이거 전쟁 조금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거다. 근데 사실상 한미반도체가 오르는 이유를 보자고요. 왜 그럽니까? AI 때문이에요. 그러면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는 한미반도체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담보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서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시세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7%씩 빠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을 어느 정도는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그 조정 정도를 받고 있는 거지 뭔가 추세 관련된 위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AI 관련된 투자를 안 한다거나 앞으로 축소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도 시세지만 이걸 보셔야 됩니다. 디램 익스체인지, 디램 가격이 이렇게 유지를 못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이유, 이란과의 전쟁권, 그리고 유가 폭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만약에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AI 관련된 투자가 문제가 됐거나 그랬다면 보세요. 디램 가격이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 이후에도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은 어때요? 3월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예요.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자, 그럼 여기서 미증시를 봐야겠죠. 오늘은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과 함께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듣고 나서 이번 주에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금 장중입니다. 내용 보시면 2%대 강세 구간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 딱 여기까지입니다. 요 정도. 자, 여기 딱 기점으로 여기 저가, 여기 저가예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11월 달에 나스닥이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그것도 장기간 이렇게 23년, 24년, 25년 3년 동안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폭등세를 만들었었던 이유는 AI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는 걸 나스닥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지금 엔비디아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박살이 났다거나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GPU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꺾였다거나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내년 되면 곱하기 2가 나옵니다. 실적이 실제 젠슨 왕이 직접 나와서 오피셜하게 주문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3월달 들어서 휘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과의 전쟁. 근데 이건 AI 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발생했었던 이 조정 구간 왜 그래요? 이란과의 전쟁.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이 있었다. 그 필요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빌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움직임. 지금 현재 유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내용들 때문인지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해 왔으니까 그 내용 보시고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유가는 10% 하락하고 있으면서 9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고가 120달러 정도 찍혀 있죠. 이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란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유가 200달러 보낼 거야 라는 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었다.
그러면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120달러에서 멈춘 이유부터 봐야 돼요. 월봉으로 보고 체크해 볼게요. 딱 이때 당시의 고가예요. 130달러. 이때가 언제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을 때입니다. 만약에 130달러를 넘어서서 200달러까지 간다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도 여기 130달러 매물을 받아먹고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한두 달 내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130달러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다시 유가가 폭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한국 시장, 그리고 AI 투자를 지속하고 있었던 미국 시장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등합니다.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할 때, 이렇게 폭락하고 있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같이 빠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마진율이 막 30%씩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은 거, 이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은, 즉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저평가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쪽은 실적은 너무 좋아, 돈도 잘 벌어, 근데 성장하지 못해. 요게 핵심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실제 지금 실적치를 보잖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어때요? 올해 예상치가 4천억으로 잡혀 있어요. 25년도에는 24년도 대비해서 성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까지는 성장을 했죠. 그럼 이 성장한 폭을 보면 어때요? 거의 한 7배에서 8배 정도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23년도에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22년도 대비해서 역성장했어요. 이때의 변동 폭을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봉으로 볼게요. 어때요? 실적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000원부터 여기 60,000원까지 6배 올랐다. 근데 실적이 좋아졌었던 딱 24년도 이후부터는 주가가 빠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동안 횡보한 이후에 지금 상승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자체에도 어때요? 실적이 25년도까지는 좋지 않아요. 물론 돈 많이 법니다. 43%의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순이익률도 37%까지 나와요. 정말 마진율이 높은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성장을 하지 못했잖아요. 주가는 못 올랐다고. 25년도 하반기에 돼서야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6년도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다시 갖춰졌어. 실적 확인 과정까지 거쳤어. 첫 번째, 23년, 24년보다 한미반도체는 추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꿈이 아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지켜져야 돼요? 삼성전자의 시세가 지켜져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의 상황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서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느 타점을 공략하는지를 봐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신고가는 뭐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먼저 치고 달리는 겁니다. 즉 돌파하는 그 상황을 공략하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서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닙니다. 관련주들, 현대건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49%, 43%, 그리고 정확하게 월요일 날 10% 하락해서 끝났는데 3월 20일 지난 금요일 날 166,500원에 다 팔았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을 때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결과는 42%, 36%, 54% 수익 구간 계속해서 터집니다. 언제?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공략하셔야 돼요. 월요일날 폭락 구간이 있었지만 폭락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대덕전자. 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계속 붙이죠. 금요일날 정확히 매도한 결과 23%의 수익 구간. 수익 구간이 터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미래가치가 반영되는 시작점, 딱 신고가 구간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모두 다 동일해요. 어떤 상황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한국 시장에서 뭔가 우려라기보다 필요한 조정은 필요한 조정이었지만 조정의 빌미가 됐었던 이란과의 전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쭉 보면 이란과의 협상이 어젯밤, 즉 일요일 밤에 강도 높게 진행됐다. 거의 모든 사안에서 합의에
근접했다. 오늘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5일 내 해결을 기대한다. 협상 실패 시 군사 행동을 재개하겠다. 뭐 밑에 쭉 나오는데 합의를 원하고 있다. 핵 관련된 이야기, 군사 인프라가 없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 무언가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건 내부에서도 통신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 모두 다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반격할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없는 거죠. 물론 어거지로 호르무즈 해협을 붙잡고 있으면서 유가를 계속 건드리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화요일부터 매수 구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 구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반도체는 싸그리 몽땅 다 팔았습니다. 보시면 이오테크닉스 팔아라, 대덕전자 팔아라, 리가캠바이오 팔아라, ISC 팔아라, 이오테크닉스 나머지 몽땅 다 팔아라, 대덕전자 남은 거 다 팔아라.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안 갔으니까.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24일 날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올라가겠죠? 확인하고 나서 매수권을 잡아도 늦지 않다. 월요일 날 폭락할 때 잡을 걸 이게 아니라 화요일 날 확인하고 잡아야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23일 날 월요일 날 폭락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간단해요. 중요한 점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시장의 하락 추세로 전환되느냐? 아니다. 반등 시 어떤 종목이 오르느냐? 기존 주도주, 반도체 원전과 같은 종목군들 언제 오르냐? 미등시 반등이 필요하다. 미등시 반등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점 떨어질 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를 때 확인하고 매수하면 된다. 언제나처럼.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거, 급락 마감과 관련주 모두 급락. 반등 확인 후에 매매 예정이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중요한 건 무조건 주도주만 해야 되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바이오 이 안에 있고요.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0606 화면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내용 보면 어때요? 내가 언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가 다 찍혀 나오고 몇 프로 수익 받고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실제 계좌 오픈하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조회 눌러서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다. 그쵸? 대덕전자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수익 구간 보면 40%대. AI를 얘기하는데 로봇을 빼놓고 볼 수 없죠. 로봇,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41%대. 로봇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 자, 내용 보면 정확하게 제가 실시간 타점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도 항상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 구간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동일한 매매 타점을 잡고 있다. 꾸준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가 갑니다. 쉬는 구간에 우리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구간을 피해갈 수 있어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또는 어디까지 빠질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고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세요. 그렇더라도 40%의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하락 구간을 피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반등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올라가는 족족 즉
돌파하는 족족 매수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 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